네, 안녕하세요. 저희 코이카 NGO 봉사단 기후환경 분야 파견 단원모집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KIDC의 김지혜입니다. 오늘 저희 사전 신청자가 한 80여 명 넘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관심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모두 궁금증을 해소하고 단원 활동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사업 소개, 그리고 선발 계획, 그리고 단원분들 파견되시고 나서 어떤 지원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사전 신청해 주시면서 되게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모두 다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해소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내용에 많이 녹여냈고요. 근데 이 사업 설명회가 다 끝난 후에도 조금 더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셨거나 어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마지막에 저희 Q&A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코이카 NGO 봉사단 기후환경 분야 파견 사업이고요. 사업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원분들 모집하고 저희가 착수하고부터의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봉사단원분들이 활동하시는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2개월을 활동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들어온 질문 중에서 이제 코이카 NGO 봉사단도 있고 프로젝트 봉사단도 있고 일반 봉사단도 있고 자문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뭐가 다른 점이 있냐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월드 프렌즈 코리아 봉사단 프로그램 안에 다 같이 있는 거고요. 근데 어떤 수행 기간 그리고 활동 내용 그리고 자격 요건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봉사단이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코이카 일반봉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파견이 되면 그 현지의 학교나 교육청 이런 곳으로 이제 파견이 돼서 현지 기관으로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NGO, 현지 NGO로 이제 파견이 되어서 봉사단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대신에 지원이나 어떤 혜택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현재 이번 파견 사업의 수행 기간은 저희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대자연, 그리고 제주올레 3사가 컨소시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총 14명, 방글라데시 14명, 탄자니아 12명 해서 총 40명 저희 파견 예정이고요. 글로벌 기후 격차 감소 및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이제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원 선생님들이 가셔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후 격차 감소 및 회복력 강화에 기여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단원 활동에서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은 단원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현장 경험이나 실무 능력 기반으로 하여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사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원 선생님들은 이제 파견이 되신 후에 그 현지 NGO로 파견이 되실 건데요. 그 현지 NGO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활동 국가 주민 대상, 기후 환경 교육 실시, 기획하고 실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수행 기간 3사 같은 경우는 단원분들이 좀 더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단원 교육, 그리고 활동 관련 관리들을 하게 될 거고요. 관리와 지원을 하게 될 예정이고, 또한 이제 파견되실 각 기관에도 이런 봉사단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 수행 기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KIDC 같은 경우에는 동티모르, 몽골, 탄자니아 이런 지역, 이런 국가들로 NGO 봉사단과 프로젝트 봉사단, 청년중기 봉사단을 파견한 경험이 있는 해외 봉사단 운영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고요. 또 대자연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인증된 기후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환경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고 그리고 생태 관광 플랫폼과 환경 정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는 제주올레 이렇게 세 가지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수행 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체 일정입니다. 이제 오늘 3월 15일 온라인 설명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31일까지 저희가 모집 선발 서류를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3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면접 전형 그리고 국내 교육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언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지. 근데 저희가 지금 아직 정확한 날짜가 확정이 된 건 아니어서 6월 중과 7월 중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 활동 같은 경우는 12개월 전체를 현지에서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1개월은 한국에서 국내 원격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되시고 이후에 7월부터 이제 11개월간 현지로 파견되어서 봉사활동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이 일정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게 되면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 단원 파견 후에는 이제 해단식과 여러 가지 사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봉사단원을 가셔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 코이카 NGO 봉사단, 이제 기후환경 분야로서 나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일단 현장에 가셔서 실무 능력을 키우시고, 그리고 현장 경험을 익히셔서 이제 역량 있는 개발 협력 인재로 양성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직접 가셔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 활동, 그리고 현장 사업 참여를 통한 사업 수행 역량 강화 활동,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 활동에서 인식, 참여, 확산의 순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리서치 활동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나무 심기 등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봉사활동이 가셔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을 전달만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가셔서 그 현지의 청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수혜자이자 함께 참여하는 수행자로서 같이 활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고 환경 동아리를 만들고 해서 현지 청년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저희 단원들이 이제 나중에 빠지고 나서도 실제로 그 현장에서 현지 분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을 넘기는데 계속 문제가 있어서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선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형은 일단은 저희가 1차 서류 심사, 2차 적합도 검사와 면접, 3차 신체 검사와 신용조회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31일까지 서류가 이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잘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류에서는 이제 직종 적합성과 지원 자격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모집 안내문을 다들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 모집 안내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실수로 누락을 하신다거나 이게 제출이 안 되시면 저희가 그걸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증빙 자료가 제출되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1, 2지망을 다르게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혹시 나는 무조건 이 기간을 가야 되겠다 해서 1, 2지망을 똑같이 쓰겠다 약간 이런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1, 2지망을 다르게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력서에 이제 지원 활동과 관련된 직종에 관련된 것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4월 5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적합도 검사를 거쳐서 4월 13일에 면접 진행될 예정입니다. 면접은 대면 면접이고요. 그래서 기술 면접 및 일반 면접도 시행이 됩니다. 네, 해외 거주자분들에 한해서는 신청 통해서 온라인 면접 가능하신데요. 온라인 면접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4월 17일에 이제 합격자 발표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신체 검사, 신용조회 진행되게 되는데요. 신체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이카 봉사단 해외 파견 기준에 따른 신체 검사 항목 및 지정 기관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KMI라고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이제 시행하시게 될 거고, 그게 서울에만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가셔서 신체 검사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기초검사와 기본검사 포함해서 약 60여 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네, 신체 검사 하시고 나서 재검사를 하라고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재검하시고 그 재검한 결과를 또 다시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재검 기간 포함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용조회 또 실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카드나 통신, 학자금 등 연체 내역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집 선발 일정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31일 일요일까지 지원서 접수 마감이니까 꼭 일정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모두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연락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어서 계속 후속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국내 교육, 저희가 이제 국내 교육 대상자로 선발이 되시고 나면 5월 22일 수요일부터 5월 25일 토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국내 교육을 진행하게 돼요. 이거는 저희가 숙박을 함께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일정도 꼭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국내 교육 전까지 개별적으로 신분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까지 좀 수업이 있거나 하실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학교로 협조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정은 개인 사유에 의해서 변경이나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숙지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정말 질문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선발 분야 및 자격. 그래서 저희가 사실 환경, 농업, 임업, 일반 행정, 지역 개발, 교육, 보건, 외국어, 홍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놓기는 했는데요. 일단 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의 NGO로 파견이 되실 겁니다. 현지의 그 기후 환경 관련 활동을 하는 NGO로 파견이 되실 거고요. 거기에서 혼자 단독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팀제로 활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을 저희가 팀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전달을 드릴 거고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후환경 분야로 봉사단을 파견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한 전공이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농업, 임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몽골은 이제 농협 센터에서 이제 하는 활동이 있고,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약간 농촌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그 활동에 참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NGO로 일단 파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사무행정은 모두 다 이제 업무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 분야, 그리고 여러 그 여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네트워크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가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식 개선이나 이런 활동을 위한 이제 지역 개발 분야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인식 개선 이런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 교육, 그런 보건 교육들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이제 교육과 보건 분야의 단원분들이 저희가 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건 같은 경우에는 가셔서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의료 행위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어떤 환경 오염, 환경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그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물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전염병, 뭐 개인 위생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보건적인 부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단원분들도 여러 가지 개인 위생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시행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이제 기획하고 하시게 될 예정이고요. 뭐 외국어 통역 그리고 홍보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통역 같은 경우는 그 현지어 저희가 몽골,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파견하고 있는데 그 현지어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게 없는데 국내에서는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모집 안내문에서 그 국가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그 현지어 사용이 가능한 걸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으로 안내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현지어를 잘 하시면 좋지만 또 현지어를 못 하시더라도 저희가 교육 과정에서 그리고 현지에 파견돼서 활동하시는 중에 계속해서 현지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현지어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죠. 인스타나 이런 유튜브 통한 홍보하고 이제 홍보물 제작하는 활동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직종 이제 전공에 상관없이 이런 활동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봉사활동 분야의 재능이나 전문성이 있다면 지원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 그리고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그리고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그래서 사실은 연령 제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미성년자가 아니면 연령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조금 여기 마지막에 해당 국가가 요청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지에 파견이 되시면 오랜 기간 장기로 거주를 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비자가 반드시 발급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또 현지 국가마다 비자 발급에 요청하는 여러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별 그 자격,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에 따라서 조금씩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현지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가능하신 분이면 모두 다 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대체 봉사단원의 역량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신체 건강하신 분들 모두가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적응하시기 좋으신 분들, 적응력이 좋으신 분들 가셔서 여러 가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실 수 있다면 모두 다 단원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파견 국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몽골 이렇게 세 개 국가인데요. 이 세 국가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요인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의 어떤 전략, 그 지원 전략, 그리고 각 국가의 수요, 그리고 각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전략과 상황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KIDC나 이런 수행기관의 전문성, 그리고 현지에 가셔서 아무리 이렇게 정말 막 필요한 이런 봉사나 이런 지원이 필요한 국가여도 현지에 단원 선생님들이 가셔서 활동하시기에 너무나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비자 발급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파견이 되어서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이제 저희가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몽골 이렇게 세 국가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기후환경 분야에 이제 봉사단원을 모집하는 것인 만큼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몽골 모두 다 이제 해수면 상승이나 저지대 홍수 그리고 사막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각 국가에서도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물 부족 이런 것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국가 전략으로 세우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이제 파견이 되셔서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각 국가별로 이렇게 파견 예정 기간들이 있는데요. 몽골 5개 기간, 방글라데시 5개 기간, 탄자니아 4개 기간입니다. 그래서 각 기간별로는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 기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는 이제 직접 이 기간을 다녀오신 분들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계속, 네. 여기서 일단 몽골인데요. 제주올레 최정현 연구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파견기관 그 몽골국 담당자인 제주올레 최정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난달 이제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몽골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했던 이 기관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아시아 몽골 지부 같은 경우 몽골에서만 20년 넘게 임농업과 그 사막화 방지 사업을 해온 기관이고요. 네, 주요 내용은 몽골 조림 사업 출장 지원 및 에코투어 운영. 그 임농업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곳의 목표는 임농업 이론 실습 그리고 전문 교육을 통해서 몽골 전역에 파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이런 주민 교육을 지원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몽골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사바나 자연보호협회 SNCF입니다. SNCF 같은 경우는 로컬 NGO고 비교적 신생 NGO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습지 및 야생조류 서식지 내 야생동물 조사 및 보존교육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지역민 생계 도모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 그리고 여기 GGLPA라는 거는 건갈룻 자연보호 그 습지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울라마토르에서 130km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인을 위한 그런 조류 관찰 에코 투어 이런 생태 관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 제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MIU 몽골리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인데요. 2002년에 설립된 이제 국제 대학으로서 한 8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주로 할 일들은 MIU 학생 기후환경 동아리 운영, 그리고 환경 컨퍼런스, 그리고 교내에서 이제 지역사회 환경 개선 활동할 수 있는 캠페이닝을 하시게 될 거고요. MIU에 가시게 된다면 이제 지역의 다른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고 또 같이 파견되는 이 코이카 NGO 봉사단들과 함께 다른 조림이라든지 아니면 올레 관련 이런 사업들에도 대학생들을 동원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함께 걷는 몽골 올레 그리고 제주 올레 몽골 지사 이렇게 두 가지 올레 관련된 단체들인데요. 위에는 함께 걷는 몽골 올레 같은 경우 몽골 주민들 33명으로 이루어진 주민들의 주민들의 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주민협동조합이고요. 주로 하는 일은 생태도구 관광 프로그램 관리 및 점검, 모니터링입니다. 저희 제주올레가 이제 2017년경에 몽골에 저희 올레길을 만들기 시작해서 코이카와의 사연경 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올레길이 몽골 올레가 3개의 코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올레길 생태도구 관광 프로그램 관리 점검 그리고 모니터링 하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현지 담당자, 예를 들면 저희 안내소가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에 하나, 그리고 1코스, 몽골 올레 3코스 이렇게 안내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현지 주민들 업무 역량 교육 지원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몽골올레 설립 목적은 현지 있는 주민들이 자립해서 관광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주는 일인데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현지 수공예품을 제작해서 만드실 수 있도록 그런 전문성 교육을 지원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가 함께 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수공예품 개발을 지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통역을 만약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또 몽골어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과 굉장히 가까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함께 걷는 몽골 올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주 올레 몽골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린 올레라고 부르는 환경 캠페인이 있습니다. 올레길과 그 인근 주변에 이제 정화 활동을 하는 중요한 활동이고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담당하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네트워킹을 하시게 될 거고, 생태도보 관광 코스 및 인근 지역 환경 정화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관리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홍보 역량을 가지신 분을 제주올레 몽골지사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개 기관에 14분 파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최정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방글라데시 이제 다녀오신 대자연의 최하진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자연의 최하진 간사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5개의 기관을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직접 방문하였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설명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관은 GUK라고 해서 방글라데시에서 굉장히 큰 NGO입니다. 그래서 GUK 학원,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GUK 본부는 다카에 있고요. 활동은 가이반다라는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이제 원주민이라고 했지만 그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NGO는 VSO라는 기관인데요. VSO의 본사는 이제 영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다카에 VSO 방글라데시 지부가 있습니다.
네, 활동을 하게 되는 내용은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또한 기관에서 요청하였던 것이 친환경 농업 생태계 확장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세 가지 기관은 이제 NGO는 아니고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의 공통적인 내용은 이제 대학교에 있는 환경 동아리를 우리 단원들이 가서 설립을 하고 그 환경 동아리를 운영하여서 그 동아리가 우리가 떠나온 1년 뒤에도 그 대학에 남아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끔 성장시켜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도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큰 이슈고 이것들을 청년들에게 이제 이러한 환경 인식을 좀 제고시켜서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대학교, 브락대학교, UITS 이 세 개 대학교에 이제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UI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과 그 이제 학교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동아리 설립 운영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같은 아시아권의 국가들과 함께 환경 올림피아드를 운영하고 또 진행하는 이런 내용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라고 해서 이게 좀 시설이 안 좋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다녀와 봤을 때 이제 브락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시설이 괜찮았고요. 다른 기관들 또한 그렇게 열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하진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네, 탄자니아 직접 이제 기획조사 다녀오신 KIDC 김정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탄자니아, 네, 안녕하십니까. 탄자니아 기간 발표를 맡은 KIDC의 김정곤이라고 합니다. 탄자니아에는 12명의 단원들이 파견되게 되고요. 4개 기관에 나눠서 파견되게 됩니다. 먼저 맨 위쪽에 위치한 위험사 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늘려서는 웨스턴 인디안 오션 마린 사이언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잔지바르 스톤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잔지바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탄자니아는 보통 본토와 잔지바르로 구성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잔지바르가 그만큼 정치, 역사적으로 조금 본토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유명한 해변들이 많고요. 뭐 사진으로 검색해 보시면 정말 예쁜 사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지바르는 끝과 끝을 3시간이면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편도가 3시간 정도일 정도로 조금 작은 섬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경제적으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네, 본토와는 다른 네, 문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적 특성에서 보시다시피 인도양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위험사에서는 그 서인도양의 지역 주민 인식 개선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단체이고요. 규모나 어, 문화, 기업 문화가 상당히 잘 정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시게 되면 커뮤니티 기반으로 한 지역 주민 설문조사 인식 개선 캠페인에 당원들이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기관은 켄트라고 부릅니다. 클라이메이트 액션 네트워크 탄자니아고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기후환경 단체 연합입니다. 다르에르살람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기후환경 단체 연합회로서 기환경에 대한 이해도 확산, 리서치, 기반 워크숍 컨퍼런스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가시게 되면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활동에 주로 투입될 것 같고요. 텐트 같은 경우에는 탄자니아 북쪽에 있는 아루샤 또 잔지바르에 지부가 있습니다. 켄트 지부장님께서는 단원들이 아루샤나
잔지바르처럼 좀 지역 주민과 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게 봉사단 활동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UTW라는 기관입니다. 언더 더 웨이브라고도 부르고요. 잔지바르 마테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잔지바르는 스톤타운이라고 하는 중심지와 그 외에 바닷가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테메는 수도권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갔을 때도 그 기관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문을 열자마자 인도양 해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게 되면 방과 후 환경 교육과 환경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에 단원들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UTW는 특히 이탈리아 기반 NGO이기 때문에 서양권 문화나 뭐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다이빙 하시는 분들과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좀 설립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닷가에 들어가셔서 해양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데이터를 조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원들이 직접 가셨을 때는 저희가 공식적인 활동으로는 다이빙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그 보험 관련해서 다이빙 활동으로 뭐 다치신 경우에는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프리크래프트라는 기관입니다. 다르에르살람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재활용품과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제품이 상당히 생소한데요.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다양한 물품들을 파악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단원들이 가시면 실제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 판매에까지 조금 영향을 주셔서 좀 아프리크래프트 기관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탄자니아는 사실 제가 1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아프리카권에서는 가장 살기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설명에 의해서 각각 이제 지원을 하실 때 각 기관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가지셨던 궁금증들이 잘 해결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단원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원 교육이 지원되게 되는데요. 파견 전 국내 교육을 시작으로 파견 후에도 계속해서 현지에 가셔서 받으실 수 있는 교육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환경 직무 교육, 그리고 직무 심화 교육 등이 계속해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런 교육들은 모두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이제 기본 소양 및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이 되게 되고요. 가시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거나 그런 기획 보고서를 쓰시거나 또는 어떤 환경적인 업무를 할 때, 환경 관련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장 이렇게 잘 하실 수 있게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청년 인재로 이제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동이 끝난 후에도 또 사후 관리 교육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 관리 보시면 일단 활동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공무 관리, 안전 관리, 그리고 경비 지급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현지로 파견이 되시고 나면 다양한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활동 관련된 다양한 지원들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단원분들의 어떤 생활이나 그런 안전을 위한 공통 물품들도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일단 파견되는 NGO에서 그 NGO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투입되어서 진행을 하시게 되지만 또 별도로 단원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아, 내가 여기에서 조금 또 함께 할 수 있는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현장 사업이라는 걸 시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한 1만 불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사업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원을 하셔서 선정이 되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제 파견이 결정되시고 나면 그리고 기관에 가셔서 그 지역을 보시고 기관의 활동을 보시고 하면서 아 이런 현장 사업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제 처음부터 조금 준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복무 관련해서 이제 가시면 정기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하는 보고서들이 있고 그리고 휴가 관련해서도 아마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똑같이 이제 1개월 만기하면 1개월에 그 휴가 하나씩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휴가 일수를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1개월 동안 그런 탄자니아나 몽골, 방글라데시에서 파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6개월이 지나고 그리고 파견 종료 2개월 전 그 사이에 이제 국외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사용해서 뭐 한국을 오시거나 다른 국외를 가시거나 하는 그런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고 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한 국가로 이제 파견이 되시는 건데, 나의 안전이 어떻게 관리될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출국하시기 전에 저희가 예방접종, 기본 이제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모두 다 접종을 하시게 될 거고요. 지원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가셔서도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되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SOS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어떤 뭐 병원에 가실 일이 있거나 하셨을 때 가는 진료비 같은 건 지원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되시고 그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후송까지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SOS에 가입을 하고 가입을 모두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거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획조사를 나갔을 때 주거 예정지도 모두 다 확인을 하고 어떤 주거지에서 단원분들이 사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안전한 주거지가 어딘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이제 그런 직접 주거지를 이제 한 번 더 보시면서 결정을 하실 수 있고요. 교육이나 이런 기관에는 다인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교육 중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일단 파견이 되셨을 때는 혼자 사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현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2인이 함께 거주한다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 약간 기관이나 국가나 기관별로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에 2인이 함께 한 집에 거주를 하게 된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방은 아마 각자 가지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뭐 재난 물품이라던가 이런 것도 모두 제공이 되고 있고 이제 안전 교육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 관리 부분에 대한 조금 걱정을 조금은 더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안전 교육이 시행이 되고 나면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본인이 제일 많이 이걸 조심하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내가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또 같이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현지 정착비나 생활비, 주거비 이런 경비들이 이제 지급이 될 텐데요. 아마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비 지급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순서대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앞에 두 개는 국내에 계실 때 받으실 수 있는 경비고요. 가운데 이렇게 녹색 계열로 된 것은 파견이 되셔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커리어 적립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복귀를 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착비나 생활비, 그리고 주거비는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원격 활동을 2개월 동안 하고 파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격 활동을 하시는 동안은 이제 105만 원의 원격 활동 지원비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금 8.8%가 제외된 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아래 조금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출국을 준비하실 때 이제 낯선 국가로 1년 동안 거주를 하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출국 준비를 위해서 또 5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에 가시면 생활비가 매월 몽골 500달러, 방글라데시 570달러, 탄자니아 620달러가 지급이 되고요. 근데 먼저 가셨을 때 이제 현지 정착을 위해서 초반에 생활비와 동일한 금액이 1회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별로 몽골 650, 방글라데시 600불, 그리고 탄자니아는 잔지바르는 400불, 다레살라만 550불이에요.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는 상한이고요. 상한 금액이고 이 안에서 이제 계약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실비로 지원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2인 이상 공동 거주를 하시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나는 잔지바르로 파견이 되었는데 같은 팀 단원이랑 함께 살아야지 하면은 2명이니까 800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800불이 아니고 2배가 아니고 1.5배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활동하시는 동안 이제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구입을. 그래서 그것도 1,500불 상한해서 이제 1년 동안 신청을 하시면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실비로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을 잘 마치시고 마지막에 귀국을 하실 때에는 이제 귀국 준비를 위해서 그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 더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커리어 적립금 같은 경우는 이제 파견되어 계시는 동안 60만 원씩 이렇게 적금처럼 매달 적립을 해서 그걸 나중에 복귀를 하셨을 때, 다 끝나고 귀임을 하셨을 때 한꺼번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금액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경비 지원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항공료, 그리고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화물 탑송료, 현지 가셔서 이제 받으실 수 있는 현지어 심화학습비, 그리고 파견 물품이나 설 추석의 격려 물품도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보험가입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단원 활동이 끝나고 오셨을 때 그 단원 활동만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활동을 다 무사히 잘 종료를 하고 아마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오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오시고 나면 이제 귀국 건강검진 및 커리어 적립금 적립금이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WFK 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원하실 수 있게 되고요. 커리어 센터나 이런 부분을 다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건 저희 봉사단은 저희 코이카 NGO 봉사단, 기후변화 봉사단 프로그램 안에서만 이제 이루어지는 지원도 있는데요. 그래서 봉사단은 수기 및 영상 공모전 시행하게 되고 그리고 기후 환경 리더 양성 과정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한 2박 3일 정도의 집체 교육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걸 하시고 나면 이제 그린스쿨 교사 수료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대자연에서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인데요.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수료증을 받으시고 나면 이제 그린스쿨의 환경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직접 활동하셨던 어떤 기후환경 분야로 활동하셨던 경험과 이제 오셔서 받으시는 어떤 교육 실무 교육을 받으신 후에 이런 활동으로도 확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KIDC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월요일, 금요일 10시부터 4시 사이에 상담 가능하니까 이때 항상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PPT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상세 내용이나 그리고 모집 안내문, 그리고 지원서 양식 같은 것도 모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서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거, 그리고 3월 31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 중간중간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1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 나중에 기후 환경 분야에 활동하는 단원으로 함께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